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1학년도 고색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이론 점검,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 이게 실제 이런 문제인가요? 아주 간단한 복소수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1하고 1 계산하겠고 2i하고 마이너스 2i하고 그럼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가볍게 계산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복소수 계산 쉬운 부분 나왔으니까 긴장 딱 풀어라 그런 형태로 1번이 나온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 역시 복소수 계산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은 우리가 i 이렇게 처리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루트 3i 만들면 되겠고 루트 27i 이런 형태로 좀 식을 고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루트 3i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27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루트 3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역시 이번에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봅니다. 두 다항식 A, B가 주어져 있는데 더하기 하라? 더하기 하면 진짜 끝인가요? 그러면 같은 차수인 2x 세제곱 3x 세제곱 해서 5x 세제곱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제곱항들을 보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끝났고, 그 다음 1창은 없습니다. 1창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x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부분들은 계산해주면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어디에 있나요?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럼 5번에 있는 건가요? 5x 세제곱 됐고 마이너스 x제곱 됐고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를 나머지 정리는 모르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럼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렇게 됐다.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원리는 뭡니까? 몫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0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 만들어갔다.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항등식 이론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x에 얼마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8, 38이 2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0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숫자가 좀 커지네요. 20에다가 30, 32 해주면 되겠습니까? 32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이라서 쉬운 문제들은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서 시간을 좀 확보해가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4제곱의 계수, x제곱의 계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그 값들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 3x-2 2차로 되어 있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3차 되어 있는데, 자, 전체를 막 그냥 다 전개하게 되면 문제에 필요 없는 5차 다른 차수들도 막 생기겠죠. 자, 4제곱 계수 구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제곱에서 제곱을 곱하기 할 때 1차에 3차 곱하기 할 때 이렇게 좀 알아봐서 필요한 부분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에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2 생기겠고 마이너스 3x하고 세제곱 곱할 때 3 이렇게 이제 계수가 생기죠. 이렇게 이제 1 처리되니까 이 부분 A다라고 해주면 쉽게 좀 해결되겠습니다. 제곱의 계수는요, 2차에 상수 곱하기 할 때 2가 생기겠고 1차에 1차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10이 생기겠고 상수항에 2차 곱하기 할 때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B값 해서 B값도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A, B가 다 나왔으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3에서 최종 답까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를 다 전개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오히려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구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 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근과 기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학습해서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두 근을 직접 구해서 풀이를 해도 큰 지장이 없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두 개를 곱하기 하는 것보다 곧바로 적용을 딱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2차 방정식 근과 기수의 관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론 항목 중 하나니까 반드시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되느냐? 뭐 답은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냥 곧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해갈 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게 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근 중에 이렇게 이제 i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루트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루트 안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이곳에서 i가 생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루트 i 복소수 i 허수 앞에 i 앞에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달라지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근 종류가 이제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돼 있다면 이제 마이너스 된 부분들도 당연히 근이 생기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짝을 이룬다라고 해서 켈레근 찾아가는 거니까 가볍게 3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켈레근을 쓰려면 문자들이 이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문자들은 실수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다른 곳에서 뭐 i가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자 문자들이 이제 전부 다 실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방정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볍게 켈레건 이론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 근이 아주 주어져 있습니까? 이때 k를 구하여달라. 그러면 이번에는 두 근의 합 이런 거 물어본 건가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k. 실질적으로 두 근을 합을 하면 3 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k제곱? 그럼 뭐 9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당식 px가 주어진 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상수 abc에 대해서 abc 세 개 이제 곱하기 한 결과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런 부분들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됐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할까요? 가장 뭐 효율적인 풀이 할까요? 뭐 효율적인 풀이는 뭐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되겠고 a, b, c 이렇게 뭐 계산 결과 마이너스 4 이렇게 끝나면 이런 부분이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출제한 뭐 취지 이런 걸 좀 살펴보게 되면 주어진 식을 실질적으로 뭐 인수분해를 하라 이런 얘기라면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이렇게 좀 해가는 게 이제 바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같고요. 1 해주면 마이너스 1에 0 되겠고 0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 처리해서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ABC에 해당하는 숫자가 1,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원하는 문제였나요? 자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고 뭐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하게 되겠지만 뭐 간단하게 답만 빨리 찾자면 주어진 식에다 0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오른쪽 식에서 ABC 이렇게 딱 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면 뭐 이제 오른쪽을 뭐 전개했을 때 상수항 부분들이 뭐 ABC 됩니다. 이런 표현이랑 제가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볍게 마이너스 4에서 구해갈 수 있는 풀이법 뭐 다양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합 가르쳐주고 세제곱 가르쳐줬는데 다 주어진 식을 물어봤다. 곱셈 공식 활용식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처리하게 되면 일단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 부분부터 이제 처리를 진행해야 되겠죠. 결과가 5라고 되어 있고 대입하면 8 되겠고 대입하면은 6xy 이렇게 처리됩니까? 숫자가 조금 불편해졌는데 그래도 6xy 이 계산 결과가 3입니다. 처리되니까 xy 값은 2분의 1에서 결과를 구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을 구하려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2xy인데 이제 더하기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입을 잘하면 되겠죠? 4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7이 답입니까? 2분의 7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세제곱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고등학교 곱셈 공식만 가장 기본이 뭐 근간이 되는 그런 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의 활용식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xy를 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뭐 2차 부분들은 제가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곱셈 공식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할 문항은 11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쭉 길게 주어져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판별식을 좀 생각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x 앞에 부호 기호 뭐예요? 2 배수 형태로 됐으니까 4분의 1을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k-a의 제곱 빼기 ac 형태에서 k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3 점식이 깁니다. 쭉 썼습니다. 중분을 갖는다 해서 0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주어진 식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할 때 이제 k 값에 관계없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좀 있으니까 이 식을 k의 는 0 돼 있으니까 항등식 이렇게 살펴서 풀이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이제 k 문자로 관여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자, 그렇다면 제곱했을 때 k 제곱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ak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는 제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열심히 했는데 K 들어간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0 돼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0 이렇게 처리돼야 된다면 A 값은 자연스럽게 0이 되겠고, 와, 길어졌는데 뭐 A 값이 0이니까 뭐 큰 의미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을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여러 학교에 뭐 거의 다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열심히 써야 되겠고, 근데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돼 있으니까 이 나온 결과를 이제 k 항등식 봐야 되겠죠. 처음부터 k에 관한 식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했을 때, 자, k 들어간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각각 00 해서 답을 구해가는 절차까지 매우 중요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등식 길게 쭉 주어져 있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겠다. 이때 상수 ABC를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 특징을 좀 잘 살펴야 되겠는데, 와, 오른쪽 이제 전기에서 열심히 정리해 놓은 식이 이제 2차 식이다라는 뜻인데, 2차 항 부분들이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한다면 C 값은 뭐 자동으로 2가 되겠죠. 이렇게 C 값은 이제 가볍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그렇다고 이제 전체를 뭐 전기해서 정리한다면 조금 불편한 거니까, 우리는 이제 적당한 숫자를 이제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 대입법 이렇게 쓴다고 보게 되면, 일단은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가운데 항 부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제 a만 이렇게 딱 남고, 이곳에 이제 2를 대입해 주니까 c 값이 2였으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3 처리니까 마이너스 10이 됩니까? 그랬을 때 2를 대입해 주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4에 8에다가 플러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A 값이 얼마가 됩니까? 이항시키면은 20에다가 그 다음에 처리되니까 24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와, 숫자가 커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얼마를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X에다가 이번엔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부분은 소거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B 처리가 되겠고, 1 대입했으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4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처리되면 되겠고, 1 대입하면 뭐 2 더하기 3 마이너스 2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이너스 b는 이꼴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이제 a 더하기, 그럼 24 더하기 2배의 b 더하기 10입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이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가볍게 6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뒤에 뭐 산수를 조금 이제 뭐 불편하게 질문했는데 그런 부분들 뭐 그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있고요. 맨 처음 이제 문제 형식을 이제 잘 살펴봤을 때, 자,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건데 어떻게 풀 거냐? 뭐 왼쪽을 이제 점체를 왜 전개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숫자를 대입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두 개를 좀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창 생기는 부분들이 이곳밖에 없으니까 2창 부분들이 이렇게 2가 돼야 돼서 가볍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이제 괄호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게 현명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문자들을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원하는 문자를 풀어갈 수 있는 나름 재밌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항등식 풀어갈 때 풀이할 수 있는 방법,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두 개를 이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인 그런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x의 범위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럼 최고차 열심히 잘 살펴야 되죠. 살펴보니까 그래프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이제 아래로 록 이렇게 된다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그냥 가볍게 2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것이
조금 더 빨리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제한 변역을 표시해주면 되죠. 0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입니까? 3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대칭 쪽에서 먼 곳에서부터 좀 가까운 곳까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일부를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0일 때 당연히 이제 가장 큰 값이 되겠다. 뭐 2를 금방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부분에서 이제 최소 값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 2를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최대값, 최소값 열심히 구했습니다. 근데 계산해가지고 얼마를 답해라? 마이너스 2 답해라. 이런 얘기 되시죠? 자, 이참수 최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습관적으로 이제 완전 제곱식 정리하고 이런 풀이를 하는데, 자, 그건 좀 약간 뭐 이게 지금 고등학교 적은 문제 변형에 대처하기에는 조금 더딘 감이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 이참수와 관련된 문제가 될 때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 모양 잡고요. 꼭지점의 x좌표 찾아서 먼저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이렇게 이제 메모해 가는 과정. 아, 이런 부분에서 최대치수를 구해 가는 거구나.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무엇을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거에 좀 관점을 둬서 풀어가는 것이 좀 더 응용 문제까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4번 함께 살펴봅니다. 주어진 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 이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은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이수분해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뒤쪽 부분에서 이제 허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곳에서 허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근을 오메가다라고 해주면 오메가 파 이런 부분도 이제 켤레근이 되겠다. 해서부터 이론들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되는 근과 계수 관계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엔 뭐 이렇게 주어진 식 자체가 근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이론이 있겠고, 물론 이제 세제곱하게 되면 1 되는 이론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때 이제 가운데 차수 부분으로 나눠서 식을 좀 이렇게 써가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이론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뭐 근을 직접 구해가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근을 구해가는 이론도 있고, 조금 어려운 이론은 이거 세제곱 부분에서 오메가 제곱은 이퀄 오메가 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부분에서 오메가 바가 이제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결합시켜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가 된다. 이러한 이론들이 담겨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 좀 점검했고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볼까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몇 제곱입니까? 10제곱이 되어 있습니까?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론 정리했던 걸 생각하면 이제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오메가 10제곱, 세제곱이 1이다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오메가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되어 있는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런 부분이라면 가운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오메가 만들면 되겠고, 요 식은 정리한 부분이 있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또 이 부분 또 약분 되니까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허근 갖는 식 모양들인데, 자, 지금 이곳에서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답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보다 평상시 학습에서 이렇게 제가 좀 제시해주는 이런 이론 학습을 좀 잘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학습을 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4번 조금 까탈스러워졌으니까 이론 학습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고세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연립방정식이 한 근을 가르쳐줬습니다. 됐죠? 또 다른 근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찾아달라. 이런 문제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2x 플러스 y, a 이렇게 처리되는데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x 값이 2니까 대입하면 4가 되겠고, y 값이 마이너스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자, a 값이 2라는 사실을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도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b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역시 또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대입을 하니까 4, 그 다음엔 또 플러스 4가 되겠고, 다음엔 제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4 처리되는 건가요? 자,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계산해주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니까 b 값은 뭐 4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식이 완성되겠습니다. 2x 플러스 y는 2라는 식이었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4 이렇게 이제 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살펴보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1차가 되어 있고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립방정식 모양이 된 거죠. 그럼 뭐 풀이 원리는 그럼 뭐 어떻게 됐습니까? 1차를 2차에다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빼기 x에다가 이제 y 값을 이항시켜서 2 마이너스 2x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거
그냥 쓰죠. 뭐 E-2x 대입을 일단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정리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가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3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8 되니까 플러스 6x가 되겠고, 마이너스 4는 이꼴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뭐 정리 한 번 더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이 2, 4 해서 근이 나오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2라는 그런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 이제 한 근이 이거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새로운 근은 이제 4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값이 다른 근은 4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x값이 얻어지게 되면요. x값이 지금 얼마 나죠? 4 이렇게 얻어지게 되면 요것을 이제 대입해주면 y값이 나오는 거죠. y값은 2-8 해주는 거니까 y값은 마이너스 6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이제 C, 이 값이 D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C를 D로 이제 나누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4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형태가 되니까 풀이법이 이제 살짝 좀 길어집니다. 하지만 뭐 큰 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무난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이 근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문자를 좀 찾았다라는 그런 과정이고요.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제 완성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1차, 2차 이렇게 돼 있다면 연립방정식 이제 대입해서 풀어간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이제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쫙 해서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x에 이어서 이제 y값까지 구해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까탈스러운 이론 패턴은 아니니까 우리가 좀 공부를 조금 연습을 좀 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fk가 다음과 같을 때 이런 식에다가 1부터 n까지를 쭉 대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i의 k제곱 fk라는 것이 이렇게 써 있습니까? i의 k 플러스 1제곱 i의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i의 k제곱은 이제 공통이니까 공통을 이렇게 딱 꺼내고 나서 1 더하기 그러면 i 그 다음 i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i 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부분들이 산수에서 좀 사라집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i의 k 플러스 1제곱 이런 형태가 fk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식 하나짜리 될 것을 3개를 써놔가지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한 겁니까? 괜히 쫄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곳에다가 이제 F1, F2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열심히 조사하면 되죠. 자, 그러면 따로 공부를 그냥 계산하죠. 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안 해도 안 되겠습니다. i 제곱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 i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 네제곱하면 1,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되는 이 규칙을 좀 아무래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F2 해주면은 그러니까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F4 되면 4제곱 되는 거니까 1이 되겠고 F5, 2, 이거 좀 숫자를 하나 건너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 4 이렇게 처리되면 오히려 5제곱이 돼서 이제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합쳐서 계산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i하고 요 4개를 합하면 이제 0 된다는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순서만 바뀐 거지 뭐 똑같이 처리된 거겠습니다. 자, 그러면 F1, 2, 3, 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0이 된다 이런 사실이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면 P17을 구하라는 얘기는 F17까지 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마다 규칙이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 F8까지 가겠고 그 다음에 뭐 F12까지 가겠고 F16까지 갔을 때 이 계산 결과가 전부 다 0 되는 거니까 자, P17이란 이야기는 F1부터 F16을 거쳐서 F17까지 계산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0이니까 결국은 F17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규칙상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또 뭐랑 같아지는 거죠? F1이랑 결과가 같아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F1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진적은 이제 마이너스로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살짝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규칙들 이 부분들 이제 있는데 이 부분들을 뭐 최대한 뭐 F라는 그 함수 표현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표현일 텐데 이런 표현 그다음 이제 지수 부분도 이거 이제 하나가 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3개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숨겨서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만들려고 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했죠? 자, 배운 이론들 조금 꼼꼼하게 적용하고 수학에 대한 좀 자신감만 조금 이렇게 가지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살펴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당식이라고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네요. 1 집어넣을 때 1 나오는데 2 집어넣을 때 4 나오고 3 와우 4개 조건이 있는데 이거 무슨 연관성이 없습니까? 1에 1, 2에 4, 3에 9 보입니까? 자, 이 숫자들이 다 뭔 거죠? 제곱된 숫자들이죠. fx는 이꼴 x제곱 이런 형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x를 집어넣으면 x제곱. 요걸 이제 만족해주는 숫자가 이제 1, 2, 3, 4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 좀 이해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주어진 대입해준 숫자, 그 오른쪽에서 이제 제곱되는 이런 숫자 써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 숫자나 다 성립하는 게 아니고 1, 2, 3, 4 요 네 개의 숫자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fx 빼기 x는 x-1, x-2, x-3, x-4 이항시켰을 때 1, 2, 3, 4를 근으로 하는 4차식. 원래는 이제 최고차 개수 이렇게 a 부분 이걸 써야 되는데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자동으로 1이라서 곧바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를 이제 다시 쓴다면 x-1, x-2, x-3, x-4에다가 좌변에 있던 x제곱을 이항시켜서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된 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되시죠? 자, 이때 이제 f6을 구해달라. 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작은 숫자부터 쓸까요? 6을 집어넣으면 2, 3, 4, 5 이렇게 된 숫자가 나오겠고 36 이런 숫자까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 곱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3, 4, 12에다가 2, 5, 10이니까 120 됐고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156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특징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풀어라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차당식이라고 해서 뭐 4차식을 뭐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x 4제곱 ax 세제곱에서부터 bx 제곱 뭐 cx 플러스 t 뭐 이렇게 놓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자 4개짜리를 연립해서 풀어가는 뭐 그런 방법이겠다. 이거는 뭐 그렇게 풀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거의 출제자의 노림수에 당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적인 풀이가 아니죠, 마인드가. 자, 제가 제시한 부분 주어진 식 특징 정확하게 잘 살펴서 자, 그럼 1, 2, 3, 4를 집어넣는 것이 성립하는 식이 되겠다. 결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4차 함수 fx가 이제 어떻게 생긴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입해서 풀어가는 아주 이론이 깔끔하게 잘 녹아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7번. 은근히 이제 또 다른 학교에도 출제 빈도가 높은, 물론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나오는 숫자에 대한 표현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 출제가 아주 빈번히 등장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이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교점을 AB라고 하고 B에서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자. 교점을 AB라고 하고 내리는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선분 AB 위의 점 P에서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Q, P에서 내리는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도형에 대한 설명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9라는 식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5하고 만나는 좌표부터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 이퀄 처리가 되는 건가요?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2는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만나는 좌표가 2하고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점 좌표는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2, 되겠고 B점 좌표는 여기가 이제 7이 되겠습니다. 그럼 C점 좌표가 이제 7,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좌표를 좀 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각형 넓이를 구해 가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부터 이제 쫄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선의 점 P 이렇게 됐으니까 P점 좌표를 자연스럽게 이제 문자로 잡아가면 되는 거죠. T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Y좌표는 뭐 직선식을 이용하니까 T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나오겠고요. 자, 사각형은 가야 되는데, 자, C점 좌표가 이게 7이라는 얘기는 요 R점 좌표니까 요 X좌표를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7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각형 넓이 PQRS를 이렇게 구해 간다면,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거 보면 7-t가 되겠습니다. 7 부분에서 뭐 여기 좌표를 딱 잡는 순간 x좌표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 뭐 좌표 나오니까 뭐 t 플러스 5로 이제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좌표 잡은 이 부분들이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와, 이거 지금 그림 화려한 거에 비하면 뭐 직사각형 넓이 구해가는 게 뭐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개해서요.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7t, 2t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35 해서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2차 함수가 나온 건데, 그렇다면 최고차가 돼 있으니까 위로 볼록 그리고 꼭지점에 t 좌표를 마이너스 2a 분의 b 적용해주면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t 값이 1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최대 값을 구하려면 이제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3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넓이는 이제 36이다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처음에 이제 문장도 길고 이렇게 와, 생각해보면 길 수밖에 없는 거군요. 뭐 직선 이렇게 그어서 그다음에 평행선 위에 내려야 되고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점 해야 되고 이것도 해서 시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겁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만나는 점 찾아야 되는 거니까 찾는데 보니까 뭐 별거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좌표가 이제 7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내는 부분들이 좀 문제풀이에 필요했던 것 같고 P에서부터 이제 수선의 발을 그은 거니까 이미 좀 이렇게 그래프 이게 좌표 잡는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겁먹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자체가 자연스럽게 얻어져서 넓이 자체가 간단한 이제 2차 함수식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됐죠? 좀 살짝 좀 복잡해 보여서 어떤 구성인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역시 좀 겁을 먹지 말고 문제 주어진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이제 메모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살펴봅니다. 2차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식이 주어져 있는데 유리식 형태가 주어진 거죠. 자, 이렇다면 주어진 식은 뭐 가운데 차수로 x로 나눠서 x 더하기 x 분의 1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로 이항시켜서 5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곱셈 공식 이제 활용식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런 부분들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25에서 23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5제곱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 자, 그렇다면 곱셈 공식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을 먼저 구해놓는 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요것은요 세제곱 빼기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와우 5의 세제곱이면 125인데 그 다음에 3, 5, 15 이렇게 빼야 돼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10을 빼니까 11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숫자가 좀 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x 5제곱 더하기 x 5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식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제곱을 열심히 곱하고 세제곱을 열심히 곱하기 구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곱하기 했을 때 전개하고 전개해주면은 드디어 이제 5제곱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할 때 생기는 x, 이렇게 곱하기 할 때 생기는 x분의 1을 좀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3에다가 110을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또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3 이렇게 처리되니까 253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니까 2530에서 5를 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525 2525 이렇게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1번에 있네요. 됐습니까? 자, 5제곱 부분에 대한 곱셈 공식이 이제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는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큰 틀에서 제곱하고 세제곱 구해간 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하면 5제곱, 곱하기 하면 5제곱. 근데 이제 뭐 전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 더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좀 더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진 부분만큼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자, 곱셈 공식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을 익힌 다음에 조금 더 차수가 높아진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형식들을 조금 기억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 나왔을 때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2차 함수는 x축에 접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1사분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요런 함수가 있는데 x축에서 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는영 됐을 때 판별식 d를 보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b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4분의 a제곱이다.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하고 mx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a 마이너스 mx 더하기 b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양수인 근 두 개가 생기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차곡차곡 좀 살펴볼까요? 자, 이래 됐을 때 무엇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와, 기억은 또 뭘 물어봅니까? n하고 a하고의 관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이 a라는 부분들은 항상 b하고 좀 b하고 이제 a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b-n 부분 요걸 좀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mx 돼 있고 자, b 부분은 이제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쓰게 되면 좀 색다르게 좀 됩니까? 자, 기억을 풀어가려면 요 뒤에 있는 이런 형태에 좀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함수를 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fx 빼기 gx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함수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함수도 근이 두 개가 되는데 그 두 개의 근이 양수근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함수 자체가 우리가 이제 hx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hx가 x축에서 양수 부분에서 두 근을 갖는 그런 식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y절편에 해당하는 부분들 0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즉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n 이 부분이 양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n 이 부분이 양수 됐죠? 이제 거꾸로 써야 되는 거예요. 4n 마이너스 a제곱해서 음수 이렇게 돼서 기억에 이제 이 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제 맞는 이야기 이렇게 처리된 건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같다라고 했을 때 B하고 N 사이 관계인데, 갑자기 A하고 N 사이 관계가 나와서 좀 살짝 당황했는데, 우리가 중근 가질 때 B는 항상 A로 바꿔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은 뭐가 좋은가요? AM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고 BN 요 뒤에 있는 부분이죠. 그럼 또 다시 이쪽 식이 되겠네요. 어쨌든 주어진 식은 근을 갖으니까 판별식을 좀 살펴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별식 해주면 A-M의 제곱 빼기 4배의 B-N 이렇게 처리된 거죠. B-N 이 부분이 0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우리가 기본식인데 이 식하고 뭐 그대로 똑같은 식 써져 있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맞습니다.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디귿은 mn 이거 무슨 관계인가요? 디귿은 이제 이렇게 좀 변형진 식에서 등장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양수 근을 가지면 두 근의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근의 합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m-a 이렇게 처리되겠죠? m-a 이 부분 양수가 돼야 되겠고 두 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가 되죠? a분의 c 이런 형태니까 b-n 이렇게 되는데 b-n 이 부분들은 또 양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문제를 보았을 때 n-m 그 다음에 b-a 이런 관계가 좀 써져 있는 건데 자, 관계 부분 이제 이렇게 좀 이게 좀 성립하느냐 이런 얘기 써져 있는 건데 좀 이항을 지켜가면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n을 만들어야 되죠. b-n 만들고 요 부분들은 a-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m-a가 양수니까 요 a-n 부분은 음수가 되겠고 b-n 이 부분은 애초에 양수 이런 형태가 식으로 이제 변형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어진 식은 당연히 성립하겠죠.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요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그래서 그럼 맞는 이야기. 그럼 이제 전부 다 맞습니까? 전부 다 맞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정보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간 거니까 뭐 설명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뭐 대단히 새로운 이론 들어간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이 보기를 보고 이론의 어떤 부분을 적용해 갈까?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자체가 연습이 좀 덜 되어 있다면 조금 힘든 문제인 거는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흐름 볼까요? 주어진 식이 x축에 접한다. 그대로 뭐 쏘가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만나는 좌표가 이제 뭐 1,4분면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요 식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그죠? 이제 관계식 여기 나온 부분들을 대입해서 두 개를 준비해서, 자, 기억은 바로 그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절편 부분이 양수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두 군의 곱 이렇게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나온 결과가 양수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식이었고요. 그 다음 식은 요거는 또 이제 바꾸기 전 요 부분에서 그럼 이제 근일 두 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실근 같습니다라는 형태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된 뭐 판별식 살펴보는 거니까 사실 어려운 이론이 아닌데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디귿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수근 가지니까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이런 부분들이 양양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을 좀 이용해서 그곳에서 이게 이제 여기 나온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요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식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정확하게 좀 잘 관찰이 되지 않으면 좀 살짝 좀 까탈스러운 그런 모양이 디귿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수식 관계가 좀 살짝 복잡해진 것 같아가지고 어떤 곳에서 나왔는지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으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서 두 문자 사이 관계들 다양하게 좀 나오더라도 항상 풀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1번 함께 살펴봅니다. 실수 m에 대하여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달라. 자, 알겠는데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요소가 보입니다.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좌표를 해서 x좌표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규칙을 적용해서 딱 풀려고 했더니 이곳에 이제 3m이 됩니다. 심상치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마다 좀 달리 풀어가면서 처리해야 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 대칭축에 이제 문자가 들어가서 대칭축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가 제한 변역 0부터 3까지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제한 변역 안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없을 때 막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좀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제한 변역이 지금 3m 이렇게 돼 있는데 제한 변역이 0,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 3 안에 3m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0, 3, 3m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문제마다 좀 달리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 일일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기억풀이 가려면 g-3분의 1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대칭축 요게 3m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최소값 꼭지점 요 좌표 자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최소는 그럼 0을 대입할 때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x에다가 0을 열심히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함수값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0이다 이렇게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 됐고요. 다음 니은을 풀려면 이제 두 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m값이 g0을 풀려고 해주면은 m값이 0 되게 되면 이제 대칭축이 이제 0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딱 걸쳐가는 겁니까? 대칭축 부분이? 뭐 그래도 이 부분들은 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럼 최소가 되는 좌표 자체가 0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그대로 이제 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g1을 구해가야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칭축 요 부분들이 m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3이 되겠다 이런 모양이니까 오른쪽 그림 형태로 가서 범위에다 딱 걸쳤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림을 좀 그릴까요? 이렇게 0, 3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부분이 꼭점이니까 최소값은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다 3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식 써져 있고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9 마이너스 어떻게 됐습니까? 6m 3을 대입하는 거죠? x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8m 이렇게 처리되겠고 m은 1이니까 계산 결과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9 이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둘을 더하기 해서 결과가 마이너스 9다.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디귿은 m값이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0보다 크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m값이 0보다 큰 숫자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범위 걸치는데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를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소가 될 때 이제 꼭지점일 수도 있고 최소가 되는 부분들이 3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좀 겹치나요? 그래서 최소가 되는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대칭축 3m이라고 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여기 3m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해 주는 거니까 9m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618m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m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이 부분들이 이제 더 커지게 되면 이제 G3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최소값이. 그죠? m값이 이제 1보다 더 커져버리면 최소가 이제 이렇게 제한 변형이 있으니까 이때는 아까 구했던 이제 마이너스 9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일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제한 변형을 조금 더 정밀하게 나와서 이제 풀었어야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 마이너스 9m제곱 이제 뭘 썼는지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정처럼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는 이해로는 기억, 니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뭐 이제 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함수는 대칭축이 3m 이렇게 이제 고정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제한 변역하고 연결을 시켜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한 변역하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각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함수 역시 그래프의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이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제한 변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문제의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질문 던진 거니까 꼼꼼하게 그래프를 세 종류를 그려서 답을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고색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십시오. 식이 주어져 있는데 4차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항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립제법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4 하면 되겠고 우리가 조립제법 할 때는 이 부분에 이제 상수항 부분들의 인수를 이용해서 좀 처리해야 되는 거겠고요. 자, 지금은 계수의 총합을 좀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0이 되는 거니까 1이라는 인수가 이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1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1 되니까 0 되겠고 0 처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4에 0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을 이제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4의 인수니까 부호를 어떤 숫자일까요? 마이너스 2를 해볼까요?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 되겠고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내려와서 4가 되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4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x-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실수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십시오. 인수분해를 딱 보여드렸습니다. 자, 1번에서 풀이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대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곳에다가 는 0만 쓰면 되겠죠? 는 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x는 쓸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나오겠고 또는 자, 나머지 그는 뭐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뭘 해야 되겠죠? 근위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근위 공식을 이용하면 짝수 공식 쓰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에서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만 좀 그럴싸하게 좀 답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쓰면 되겠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해서 근 4개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조립제법이 주가 돼서 뭐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질문 던진 건데 뭐 이미 근 2개가 좀 가볍게 얻어져 가는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그리 많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해주면 서술형에서 이제 많은 점수를 확보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고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앞쪽에 일부 문제들이 조금 까탈스러운 이론들이 좀
몇 문항들이 존재했었는데 자, 그 부분들 뭐 좀 힘들었다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복습 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고세고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